근데 그 중에 2%만 유지워터로 살아갑니다. 일단 저는 커피, 술, 밀가루, 맵고 작은 거 이런 식단을 다 이제 해봐가지고 이 노하우가 제 몸에 쌓였어요. 일단 이 모든 그 노하우는 뇌를 속여야 합니다. 뇌를 속여야 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극적인 음식이 아예 그립지가 않아요. 식단을 함으로써 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아졌고, 심지어 약물 치료도 지금 중단하게 됐으니까.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오늘은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처럼 병이 있어서 식단을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유용한 정보인 식단 어떻게 해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한테 정말 많은 분들이 식단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엄청난 노하우가 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그 헬스장 끊어서 운동 다니는 사람들 중에 50%만 그 운동을 해서 살 빼는 데 성공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2%만 유지워터로 살아갑니다. 저가 바로 그 2%예요. 그래서 제가 12년 동안 저는 조금 같은 몸무게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식단도 여태까지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저는 제가 그거를 잘 모르고 있다가 통계를 보니까 제가 그 2% 안에 든 참 독한 사람이더라고요. 이거 특별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커피, 술, 밀가루, 맵고 작은 거 이런 식단을 다 이제 해봐가지고 이 노하우가 제 몸에 쌓였어요. 일단 이 모든 그 노하우는 뇌를 속여야 합니다. 뇌를 속여야 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커피인데요. 커피는 이제 카페인 중독이잖아요. 제가 10대 때부터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카페인을 한 번도 끊어본 적도 없고, 그거를 왜 끊어야 하는지 의심을 가져본 적도 없는데, 이제 제가 피로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카페인을 아예 끊어야 되는 순간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중독 증상이라서 쉽게 끊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뇌를 속였습니다. 디카페인 커피를 마셨어요. 디카페인 커피를 마셔서 이제 몸에서 허기진 그 커피를 찾는 그 충족감을 디카페인으로 속여서 그것을 마셨어요. 그랬더니 그게 그 허기진 마음이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후에 그 카페인이 아예 이제 몸에서 다 나가면서 이제 더 이상 카페인을 찾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커피를 끊었습니다. 디카페인 커피가 맛이 없어서 못 먹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분들한테는 좀 맛있는 디카페인을 추천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드셔가지고 그런 허기짐, 그런 뇌를 속여서 그런 방법을 충족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런 방법으로 저는 술도 끊었습니다. 제가 술 끊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술 끊으면서 이제 건강해지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제가 2년 동안 열심히 막 절주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결국엔 몸에 일주일에 한 잔 먹는 것도 데미지를 너무 크게 줘서 술을 끊게 됐는데요. 저는 저에게 그때 당시에 돌아가면 음식보다 더 좋아하는 게 사실 맥주였어요. 맥주 한 잔을 먹는 게 저에게는 엄청난 위로였고 타지 생활을 견딜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었는데, 그것을 다 끊어야 하는 단계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뇌를 속였습니다. 뇌를 속여서 어떻게 끊었냐? 무알콜 맥주를 마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금요일 저녁이 되면은 맥주를 마셨거든요.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되면은 맥주를 한 잔씩 마셨는데, 그거를 무알콜로 대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최대 3캔까지 마셨는데, 어느 날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알코올 중독인 거죠. 매주 마셨으니까. 그러다가 3개월 후에 주말이 됐는데, 내가 이걸 왜 마시고 있지라는 그런 각성 상태가 온 거예요. 그것도 이제 알코올 중독에서 이제 뇌가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무알콜 맥주도 사실 칼로리가 꽤 높거든요. 이 칼로리만 높고, 그리고 이제 알코올 중독이 없어지니까 맛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맛도 없고 이거를 왜 먹고 있지? 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3개월 후부터 술을 안 먹게 됐어요. 지금 2년 차인데요. 내년 1, 2년이 되면은 아마 딱 2년이 채워질 것 같은데, 지금 2년 차까지는 그런
그런 갈등 없이 맥주를 뭐 다시 먹는다거나 뭐 술을 다시 먹는다거나 그런 거 없이 금주의 상태로 좀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행사나 어떤 이벤트나 뭐 샴페인을 마셔야 한다든지 아니면 소셜 이유 때문에 맥주 한 잔 마셔야 된다든지 그런 거 정도는 저에게 허락을 할 수 있는데 그걸 한 잔을 먹었다고 해서 막 다시 막 상태로 돌아가가지고 맥주를 다시 마신다거나 이런 일은 저에게는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년 차인데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식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식단은 조금 이 앞전에 소개해드린 거랑은 달라요. 왜냐면은 세상에 밀가루 음식은 너무 많고 설탕으로 이루어진 맛있는 음식도 너무 많고 맵고 짜고 뭐 튀기고 이런 거는 너무 많잖아요. 이거를 한 번에 다 끊으라고 하면 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제가 식단하기 12년 전에, 제가 운동하기 12년 전에 저는 초콜릿을 매일 먹어야 됐고요. 빵도 매일 먹어야 하고 그 다음에 떡볶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꼭 먹어야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모두 끊는 게 참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것도 약간 뇌를 속이는 원리랑 비슷한데요. 일단은 욕구가 생기잖아요. 뭘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 욕구를 채워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의 뇌는 내가 지금 당장 떡볶이가 먹고 싶다. 막 맵고 막 자극적인 음식이 먹고 싶다. 그 음식을 먹을 때까지 뇌에서는 그 잔상이 사라지지 않아요. 다른 맛있는 음식을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먹어야 이 욕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랑 비슷한 욕구를 채워주면 돼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디카페인 커피를 먹거나 무알코올 맥주를 먹는 것처럼 그것도 이제 예를 들면 전 대체 음식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라면이 먹고 싶어. 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 뭐 식당을 해봤는데 막 운동을 해봤는데 식욕 조절이 안 돼. 그러면 그냥 곤약 라면을 먹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채워줘요. 그럼 진짜 그 마음이 없어져요.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은데 지금 막 밀가루나 뭐 고탄수화물이 지금 어려운 상태야. 그렇다면 두부를 넣어서 아니면 유부를 넣어서 그 비슷한 맛을 냅니다. 침이 고이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욕구를 채워줘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 다이어트 할 때 처음 식단을 시작했을 때 그런 식으로 저의 욕구를 다른 방법으로 채워줬던 것 같아요. 이 식단을 하는데 모든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식단은 3개월을 항상 유지를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3개월이 지나야 뇌는 디톡스가 돼요. 그 중독 증상으로부터 카페인 중독, 알코올 중독, 탄수화물 중독, 뭐 맵고 짠 음식 중독 이런 중독에서 벗어나는데 3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3개월은 어떻게든 이 식단을 지키겠다라는 마음으로 식단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장벽이 좀 높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3개월은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이거 3개월 동안 참으라고 어떡해요? 하면 마음의 그 장벽이 이미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2주부터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떤 식단이든 2주 먼저 해보고 2주가 잘 지켜졌으면 그 다음 한 달이 되면 6주 가는 거 쉬워지고요. 왜냐면 첫 번째 한 달이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2달이 되면 3달 가는 거는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순서대로 마음의 장벽을 조금씩 이렇게 쉬운 것부터 할 수 있게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2주 후에 보상을 주는 겁니다. 보상이라고 하면 치팅데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상이라고 하면 나에게 뭐 작은 선물을 준다든지 음식으로 보상을 주는 게 아니라요. 2주 후에 나에게 갖고 싶었던 뭐 선물을 준다든지 아니 뭐 영화를 본다든지 나에게 작은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점점 나아가서 3개월까지 가는 겁니다. 왜냐면 일단 2주가 넘으면 제 몸이 느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상태가 너무 좋아서 다시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 나에게 조금씩 보상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식단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커피, 맥주 그건 알겠어요. 근데 지금 식단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꼭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할 것은 운동입니다. 운동 안 하고 식단만 해보신 적 있으시죠? 운동 안 하고 식단만 했을 때 식단만 하면 금방 무너집니다. 왜냐면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이 오면은 그거를 음식으로 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호르몬과 싸우는 거잖아요. 인간은 호르몬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반드시 병행을 하셔야 되는데, 운동이라고 해서 막 엄청난 걸 요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뭐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10분, 20분 걷기, 뭐 이제 달릴 수 있다면 1분에서 5분 정도 뛰기, 이런 식으로 점점 자신의 바운더리를 넓혀가는 게 중요하고요. 운동을 하면 식욕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식욕 감퇴 호르몬이 생기고, 그 다음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그리고 운동을 했기 때문에 모티베이션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까지 운동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떡볶이를 먹어? 내가 운동을 했는데 어떻게 케이크를 먹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은 도파민 같이 행복 호르몬이 생기기 때문에 약간 선순환의 역할도 있어요. 그리고 식단을 하실 때 너무 나를 컨트롤하려고 하거나 자유를 억압하려는 그런 것은 더 마음의 저항만 생기기 때문에 저는 비추해요. 예를 들면 3개월 이후에 내가 충분히 다 디톡스가 됐는데 뭐 떡볶이가 먹고 싶다든지 피자가 먹고 싶다고 하면 그런 마음의 자유를 주세요. 마음의 자유를 주되, 다만 나는 이것을 소식한다. 뭐 피자를 먹고 싶지만 피자를 먹되 소식을 한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밸런스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3개월 이후에는 아예 입맛이 디톡스가 되기 때문에 별로 먹고 싶지도 않아요. 그전에는 그렇게 좋아했던 음식이 별로 땡기지도 않고, 먹었을 때 너무 극도로 짜고 막 라면 같은 거 먹으면 다음날 얼굴 막 붓잖아요. 그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먹고 싶다면 드세요. 드시는데 조금만 드세요. 소식을 하시면 언제든지 자신의 그 원래 먹던 건강식으로 돌아오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또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나를 비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식단을 하다가 뭐 일주일, 2주일 하다가 식단이 무너졌어. 주말에 무너졌어. 무너졌다고 해서 나는 역시 안 되나 봐. 약간 완벽주의자 기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못하면 아예 안 하고, 내가 100까지 할 수 있으면 그냥 100까지 해. 이런 마음이 있어서 중간이 없는 분들이 이 6일을 잘해놓고 하루 무너졌다고 그 하루를 자신을 너무 비난하고 책짓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사실 6일을 견디는 게 너무 대단한 일이거든요. 6일을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하루 무너졌지만 뭐 음식을 먹었지만 나는 다시 돌아온다라는 마음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자신을 비난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고 멀리 보고, 왜냐면은 이 식단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엔 입맛이 성용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건강식으로 이렇게 먹고 그 디톡스를 하게 되면 그 내가 중독되었던 음식이 전혀 그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보고 이렇게 천천히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절대 자신을 비난하는 마음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식단하면서 가장 좋은 일은 습관이 되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이것을 참아야 돼, 이것을 막 견뎌야 돼라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그냥 이거 내가 원래 먹는 음식이구나. 심지어는 입맛이 바뀌니까 짜고 맵고 이런 것으로부터 디톡스가 되니까 식사를 할 때 본연의 그 식감을 더 잘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야채 위주의 식사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약간 사찰 음식 이런 거를 많이 공부했어요. 사찰 음식의 기본이 좋은 식재료예요.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그냥 요리를 하고 거기서 그냥 간만 맞춰도 이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식재료의 본연의 그 아름다운 그 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음미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극적인 음식이 아예 그립지가 않아요. 뇌에서 그것을 막 간절히 원한다든지 그런 게 없어지거든요. 만약에라도 내가 그 음식을 다시 원한다면 두 가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한 가지는 내가 지금 배가 고픈가?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가? 그런 거 호르몬에 의해서 그런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막 선호하게 되거든요. 그런 단계에 내가 좋은 음식을 넣어주면 그 욕구가 완전히 또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끼어 있는 상태에서 관찰을 하시고 식사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는 모든 식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맥주도 끊었으니까. 식단은 또 12년째 오래 하고 있고, 뭐 어떤 드라마도 없고, 식단을 함으로써 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아졌고, 심지어 약물 치료도 지금 중단하게 됐으니까 저에게는 기적 같은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식단을 반드시 하셔야 하는 분들, 뭐 어떤 체중 조절에 무슨 이유라든지 아니면 저처럼 병이 있어서 반드시 식단을 하셔야 이 건강 상태가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바고요. 꼭 3개월 동안은 지키려고 꼭 노력을 하세요. 3개월 이후부터는 이제 제가 드린 노하우처럼 어떤 자율식을 조절하는 능력이 생기지만 3개월 동안은 절대 생기지 않거든요. 3개월 동안은 꼭 지키려고 노력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컨텐츠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모두들 하쿠나 마타타. 그럼 안녕.